5.3의 2절 건물 골조 시스템입니다. 골조인데 건물 골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세 골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골조 시스템은 빌딩 프레임 시스템이고요. 다음과 같이 수직 하중은 보와 기둥으로 된 골조가 받게 되고요. 수평 하중인 지진 하중은 벽체가 받는 경우입니다. 벽체 역할을 골재가 할 수 있게 하려면요, 가세 골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세를 골조에 넣음으로 인해서 벽체 역할을 하고 그것이 수평 하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성 모멘트 골조, 연성 모멘트 골조란 특수 모멘트 골조 혹은 중간 모멘트 골조를 얘기하는데요, 연성 능력이 있는 모멘트 골조인데요, 이 모멘트 골조가 설계 지진력의 25%, 그러니까 횡력의 25% 이상을 저항하는 경우는 그 뒤에 있는 이중골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건물골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건물골조 시스템이지만은 연성골조를 사용해서 25%가 아니지만은 25% 미만이지만은 지진 하중의 일부를 저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건물 골조 시스템이지만은 연성 골조가 아닌 보통 모멘트 골조로 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평력, 설계 지진력의 100%를 횡력 시스템, 즉 전단벽 또는 전단벽의 역할을 하는 가세 골조가 받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검문 골조 시스템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 골조가 25% 이상의 횡력을 지지하느냐, 지지 못하는 경우는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25% 이상을 지지하는 경우는 이중 골조 3.4절과 3.5절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3.2절에서는 25% 미만을 횡력을 골조가 지지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골조가 연성 모멘트인 경우는 25% 미만이지만은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골조가 보통 모멘트 골조, 즉 연성 능력이 없는 골조인 경우는 100% 횡력을 전단벽과 가세 골조인 횡력 시스템이 저항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물 골조 시스템인 경우에 중력 하중과 횡하중은 전단벽과 가세 골조가 지지하게 되고요. 중력 하중은 골조가 지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그림은 강구조로 표기된 평면도, 구조 평면도인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는 큰 보, 걷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와 보 사이는 작은 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는 이렇게 큰 보 사이는 모멘트 접합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보는 핀 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요, 모멘트 접합이란 것은 보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웹에서의 접합과 플랜지에서의 접합이 돼 있어 가지고 전단력과 모멘트가 다 전달되는 것을 모멘트 접합, 강접합이라고 부르고요. 이 그림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져 있죠. 그 다음 보가 기둥에 접합할 때 웹 부분만 이걸 핀이라고 부르는데요. 핀 플레이트로 핀 접합인 경우는 전단력만 전달되고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핀 접합이라 합니다. 도면상에서는 모멘트 접합을 이렇게 용접한 것처럼 나타내고요. 핀 접합은 그냥 갖다 끼운 것처럼 보입니다. 설계 기준상에서 KDS 411700에 보면요, 건물 골조 시스템은 수직 하중은 골조가 저항하고요, 수평 하중은 전단 벽체가 저항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25% 이상을 저항하면은 이중 골조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골조가 연성인 경우 혹은 보통인 경우
횡력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 연성인 경우는 횡력을 일부 부담할 수 있고, 보통 모멘트 골조인 경우는 횡력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단벽과 가세 골조의 횡력 저항 시스템이 100% 횡력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구조인 경우, 목구조, 빌딩 프레임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인 경우는 설계 기준에서 보면요, KDS 415020의 목구조 구조 설계의 수평 저항 구조 설계를 따르고요. 이 설계를 보면요, 목구조의 경우에 있어서 기둥과 보의 구조 부재와 그 다음에 기둥과 보를 접합하는 접합부와 그 다음에 경막을 구조 부재에 연결하는 경계 부재인 경우에 있어서 내진 설계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세 골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단벽 역할을 하는 가세 골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심 가세 골조와 중심 가세 골조로 나눌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은 건물의 외곽에 고층 건물을 놨을 때 수평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가세 골조를 두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트러스, 스트러타이 형태로 가세 골조를 만든 경우이고요. 가세 골조는 중심 가세 골조와 편심 가세 골조로 나타낼 수가 있고, 중심 가세 골조는 요거를 가세라고 부르는데요. 가세의 중심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고요. 편심 가세 골조란 것은 가세의 중심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링크돼 있다 해서 이런 경우를 편심 가세 골조라고 부릅니다. 왼쪽은 중심 가세 골조고요. 오른쪽은 편심 가세 골조입니다. 중심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중심 가세 골조와 편심 가세 골조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심 가세 골조인 경우는 가세가 인장력과 압축력을 받게 되고요.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좌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일반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성이 좋지 못하고요. 만약에 가세가 가늘어 가지고 인장력에 대해서만 압축력을 지탱할 수 없고 인장력에 대해서만 지탱할 수 있다면은 한쪽 방향으로 영구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다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형. 왜냐하면은 압축에 의해서 압축력을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굴 혹은 항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구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가세 골조는 concentrically braced frame CBF라고 하고요. 그 다음 편심 가세 골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eccentrically braced frame 해서 EBF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와 충력이 가세의 충력이 휭과 전단으로 보에 전달되고 다시 기둥으로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편심 가세 골조는 중심 가세 골조보다 연성이 좋고요. 대신 큰 변형이 발생하겠죠. 비탄성 고동이 보에서 먼저 발생하고 대부분 발생하고 그래서 윅빔이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파괴 모드의 방지가 억제되므로 파괴 모드의 조절이 용이한 방식이다. 강기둥 약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에서 이렇게 소송 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